자, 주말 집회에 추미애 장관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추미애 장관의 애정이 없이 온 겁니다. 그 전주에는 애정이 있어서 왔는데 애정이 없이 온 거예요. 윤석열 탄핵을 외치시더라고요, 이제. 민주당 대표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탄핵 외치는 송영길, 윤석열 탄핵 외치는 추미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요즘 그 태블릿 이야기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됐나 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이렇게 자주 나오시고 이렇게 발언해 주심으로써 집회에 나와 있는 국민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반가워하거든요.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현재 이슈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머릿속에다가 자꾸 정치평론가 되셔가지고 민주당 의석이 어쩌고 이번에 밀정들이 한 30-40명이 있다는데 윤석열 탄핵이 되겠냐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 탄핵시키려고 하면 탄핵을 시키는 거지 뭘 명분이 있는데 왜 탄핵 이야기도 못하게 하느냐. 저는 항상 그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면 국민 여론으로 탄핵을 시키는 거지 알량한 국회의석으로 시키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미 탄핵되고도 남았어야 될 대통령을 계속 그 자리에 두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아무 죄 없는 야당 대표 지금 구속하겠다고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하는 거를 같은 국민으로서 윤석열 탄핵 되겠냐라고 빈정거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말은. 잘한다. 내가 길거리는 못 나가도 윤석열 탄핵하자고 외치는 저 시민들이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이죽거리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죽거리기에는 지금 탄핵의 시기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보이는 게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트에 가보신 분들이 추석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하고는 멀게 느껴졌던 집회나 윤석열 탄핵이 본인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아까 그 사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실제로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으로 걸었죠. 그전엔 퇴진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물러가라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걸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나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이슈예요. 근데 한마디만 드리려고요.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촛불행동 운영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운영위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최소한 저는 이 촛불행동뿐만 아니라 이 촛불행동보다 훨씬 큰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시국회의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거랑 민주당이 결합하는 날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채널에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뭐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막 지금 윤석열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래? 그 논리면 박근혜도 탄핵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건 그 정치적인 판단인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법률의 구체적인 법률 하나하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도 형사적 불법 행위도 너무 심각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탄핵의 본질적인 사유는 뭐냐면 태도라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말했던 그 행상 책임. 여기 태도 문제거든요. 대통령을 그 자리를 직을 유지할 자격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선동,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 탄핵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일 거고 문제는 난 거기까지 인정해요. 총선 대승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시키자까지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탄핵 외치는 목소리가 무슨 뭐 민주당한테 도움 되네 안 되네 막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뭘 외쳐도 민주당한테 저는 해 안 간다고 보고 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저 많은 분들이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악의적 선동 중에 하나가 창당 세력이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운영위원들 집행부 내에서 저런 이야기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창당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합체로. 저거를 모조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민주당 버리는 창당 세력이 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상임대표가 김민우 교수잖아요. 김민우 교수가 창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의 정말 한 줌의 다른 세력일 뿐이에요. 싸잡아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다 모여서 그 큰 촛불을 만들어낼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뭐 누구를 가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전부 들여와야 되는데 그 창당 세력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모를 정도거든요. 그 숫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맞습니다. 정도인데 예. 너무 거기에 마치 본인들의 단체를 명분을 우리 집회로 와라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창당 세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일관된 주장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작은 차이는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 계속 내잖아요. 작은 차이가 있다 한들 윤석열과 그 차이만큼 하겠냐 이런 거고요. 지금 주말에요. 홍범도 그 흉상 철거 뭐 절대 반대 시민들의 행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저 자세히 보이면요. 자세히 보이면 저 이 사진 저 뒤에도 파란색 여러분들이 익숙한 깃발 하나 보이죠. 네. 거기 노원구에 있잖아요. 저 육사가. 아, 네네. 그리고 다음도 1cm도 움직이지 마라. 지금 이미 철거된 거 아닌가요? 그대로 있나요? 지금은 저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죠. 저게 이제 레오다브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레오다브님 그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캐릭터나 그 그림 그리시는 걸로 나오셨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전시회를 예정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시회를 갑자기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정부의 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진을 중간에 바꿔놨었는데 보람 PD가 미처 못 봤군요. 저건 새날 깃발이라는 느낌보다는 새날이 온다는 의미로 저 보여드리려고. 새날은 옵니다. 저희 또 이제 일부러 저 곳에 가서 깃발을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PD님이 가셔가지고 새날 깃발을 또 열심히 흔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탄핵의 이유. 이 역사 왜곡이고 지금 친일 정부로 만들어버리는 왜곡이고 다음에 대구지검의 검사들이 다 좌천됐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김건희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 그 안혜욱 회장 어린 태권도 협회 안혜욱 회장을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까 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 딱 오니까 악수의 사유를 받지 아니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구속되는 거예요? 아우 정말. 그 뭐라고 하지 감옥살이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죠? 옥바라지라고 하나? 옥바라지 닷컴에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어쨌건 저 안혜욱 회장 구속 못 시켰다는 문책이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줄 서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 기각시킨 사람들 전부 다 좌천을 시키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피레미도 무조건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슈화 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거 검찰로 넘어가면 뭐냐면 죄가 될 수 없는 거를 그냥 걸어요. 네. 이게 이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네. 경찰 권력, 검찰 권력에 김건희 수사에서 안혜욱 회장 구속 못 시켰다고 너 좌천 이게 무슨 자 김건희 관련 처리 라인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다. 똑바로 하라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이재명 수사 잘했다고 하는 애들은 승진, 김건희 수사 못했다고 하는 애들은 좌천. 이게 국가야? 난 도대체 이런 또라이 처음 봐요. 특히 그 손준성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기 검찰 내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 혐의가 없네 승진. 그러니까. 그 눈치 보기 승진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권력의 사유화 부분이고
외교 못해가지고 우리가 친구에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증설 제한을 유지를 했어야 저거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니들이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받으면 중국에 공장 세우면 안 돼 이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한국 요구 수용 안 됐습니다. 결국 미국한테 133조를 퍼줬어도 우리가 얻은 건 사실상 없다. 사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예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여요. 미국이 행여나 불편해할까봐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후퇴했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일부 미국이 제시한 그 가드레일 있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보조금 수령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 사용 금지. 뭐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좀 불리한 게 정말 돈이 되는 첨단 제품이 있죠. 메모리 중에서도 뭐 5나노, 8나노 이런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투자 금지가 됐고 투자를 허용하는 건 뭐 28나노 이상, 뭐 5년 전 제품, 5년, 10년 전 디자인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만 그 추가 5%, 10% 또 추가 투자하는 걸 허용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게 발목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공장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던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외교를 잘했다 그러면 안 벌어질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중국에 투자할 돈을 다 미국으로 투자해라 이거죠. 네. 와.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윤석열 때문에 막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그게 겸해서 이번에 저 세수결손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 네. 경기가 안 좋아서 뭔 개소리야. 윤석열이 외교를 못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나니까 세금을 못 걷어들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또 중국을 버듬는 척을 해요. 이제 와서. 아 그거야 북한이 러시아랑 친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은 러시아하고도 친해지고 중국하고도 친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하면은 뭐 될 것 같지만 있잖아요. 워낙에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여러분들 댓글창에 어떤 정치인 뭐 옛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안 바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 갑자기 손을 내밀면 중국이 아 그래? 그럼 우리랑 친하게 지내볼까? 이게 아니고 딱 그거잖아요. 중국은 냉담한데 야 우리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라고 발표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대표적인 장면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권이 시진핑이 먼저 방한 한국에 오기로 했다라고 이제 중국을 끌어당기고 싶어갖고 중국이랑 친해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중국이 뭘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또 장난친 거예요. 이게 저게 이제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좀 더 밀접해지고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도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듯한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최근에 비료용 요소 수출 금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국산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에서 대량의 요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요소수 대란이 다시 올까 싶은 이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괜찮다, 안심해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재기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에서 그 당사자들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부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중국이 이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수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비료용 요소를 촉발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대놓고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리나라로서는 정부 기관 사람들은 겁날 거예요. 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11월 달에 미국 중국이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한테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호구질 당해가지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한테는 이미 중국 국민들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야 한국이 뭐 친한 척했다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 인민들 여론을 받들고 있는 거거든.
이번에 아시안 게임 지금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축하 사절로 갔어요 윤석열이가. 아니 죄송해요. 한덕수 윤석열이 못 가니까 한덕수가 대신 갔다고. 그래서 한덕수가 시진핑을 예방을 합니다. 참 되게 웃겨. 다른 사람한테는 웃더니 시진핑, 한덕수 총리는 정색. 저게 지금 사진 4개가 있잖아요. 다 악수를 하고 찍었는데 한덕수하고만 악수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찍은 게 올라온 겁니다. 그냥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전날 당일날 만났던 총리들이 그러니까 최소 4개국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가 다 작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도 작고. 근데 우리나라를 맨 마지막에 만난 거예요. 저 중에서 가장 큰데 홀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무슨 뭐 몇십 개국 만나서 기네스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나라였었지? 남미 어떤 나라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도움을 달라고 정상회담을 했어. 그 다음날 사우디 지지하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야. 그건 진짜 대놓고 엿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발표한 나라 한 서너 개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 그렇지 않아도 유치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자기가 지지율을 올리거나 하는 그 용도로 정말 쓸데없는 외교하고 돌아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엑스포의 주기라든지 뭐 대륙 안배라든지 모든 걸 다 봐도 저번에 처음으로 그 한번 나토인가 뭐 어딘가 G20인가 어디 가가지고 부산 엑스포 홍보물 한번 비교 한번 했었잖아요. 네. 한국 게 제일 떨어져. 너무 진짜 창피한 수준으로 포스터를 그따위로 만들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시선 돌리기 하려고 이런 식의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치사 하는 거 있잖아. 나는 뭐 힘들어 죽겠는데 막 몇십 개국 만나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나는 박터지게 외교했다. 그래서 나 코피 났다 이런 거잖아. 유치하기는 근데 그 많은 나라를 만난다는 그 자체가 외교적 결례가 된다는 거. 그쵸? 그게 진짜 큰 리스크죠. 아니 하루에 소개팅을 하나만 해야지 10개씩 12개씩 하면 그 사실을 안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죠. 진정성 없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교를 할 때 하나하나씩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포섭도 하고 너희 나라에 공장 하나 세워줄 테니까 우리나라 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부산 엑스포 지지해 주세요 하면 그냥 무조건 지지하냐고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티를 내기 위해서 그렇지. 코피 난 거는 왜 공개하는 겁니까? 그건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고 사실 대통령이 코피 났다는 상황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특히나 그 40개가 넘는 정상 국가의 정상을 회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담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다. 쪽지만 보고 있어요. 상대방 얼굴을 안 봐. 40명을 만나면 뭐합니까? 4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얼굴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다른 정상회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지난번에 보고 또 봐서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쪽지만 보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만나고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억지로 선자리에 나와서 원래 쪽지만 그런 보고 있는 거예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나갑니까 이럴 거면. 어떤 짓도 뭐랄까 진정성 없이 하는 저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등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습이 되면 아마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여론조사 장난질 말고 결국 제가 항상 해왔던 이야기지만 경제 나빠지면 국민들 민심 떠납니다. 뭐 해병대 사건이고 홍범도고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집이 그렇잖아요. 현실로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 딱 눈앞에 와 있는 건 뭐예요? 물가. 물가 미치겠잖아 지금. 과일 뭐 이번에 보니까 과일값이 뭐 장난 아니더만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추석 밥상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란 자를 뽑아줬어요. 한 1년쯤 지나는 데까지 뭐 코로나 이후에 힘들다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실전이란 말이야. 더 이상 안 봐준다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 커뮤니티에 항상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곳이기는 한데 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촉발이 된 거를 봤어요. 그게 베스트 글로 올라가서 정말 많이 노출이 됐는데 물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 주부의 글이었거든요. 마트에 갔더니 너무 놀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귀국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장터를 열었어요. 팔도 장터라고 하면서. 근데 대통령실 용산 안에서 열었기 때문에 뭐 선정된 업체들 뭐 해서 왔겠죠. 근데 배하고 사과를 같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크기로 따지면 2호
라고 볼 수 있는 게 36,000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에 윤석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게 36,000원이야? 36,000원 정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똑같은 2호를 윤석열이 좋아하는 멸공마트에서 45,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물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건지라는 분노 섞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실제 물가와 대통령 앞에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이 이게 얼마의 정도 가격대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바보 대통령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저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죠, 정답. 네, 너무 불안한 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 자, 지금 김종민, 이상민, 이원욱, 설원, 조홍천에 대한 징계 청원 있잖아요. 지금 25,000 돌파했거든요. 이게 지금 24시간도 안 됐어. 지금 내가 봐 10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더 지금 저 채팅창 이외에 저거 누르고 가시면 동의합니다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 누르고 가셔가지고 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3,7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0명 정도는 돼야 언론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날 방송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새날 방송으로 다 소화 못하는 이야기, 새날 방송 안 할 때도 들여다보면 정보가 올라오는 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깔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이 방에 들어와 주시면 한 10,0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 숫자를 보니까 글 하나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지금에는 한 1,000명, 2,000명이 순식간에 보더라고요. 언론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 가짜뉴스는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연락책입니다. 들어와 계세요. 채팅창 위에 지금 저 텔레그램 까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끝. 그걸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해당 행위자 징계. 요 숫자는 지금 25,000명 됐으니까 오늘 중으로 50,000명 채우고 갑시다. 네, 50% 벌써 네. 됐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살 올라갔다가 있다가 9시 좀 못 돼서 강희원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양문석 박사 이렇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